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순열과 조합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조합에 좀 집중해서 순열과 조합의 큰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좀 전에 순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조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선물이 똑같습니다. 자, 계속 선물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똑같은 선물을 사갔습니다. 3개를. 그런데 모두 걸 가져가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3개밖에 못 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 조그마한 선물 사왔어. 선착순 3명 이 선물 가져갈 거야. 근데 이 선물은 똑같이 동일한 것들입니다. 가격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여러분 아까 순열의 식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8명 중에서 예를 가지고 써볼게요. 예, 8명을 쭉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3명을 제외한, 즉 나머지 5명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나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제 1등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8명, 그리고 2등 자리에 갈 수 있는 7명, 6명을 제외하고는 5등부터 꼴찌까지는 4등부터 꼴찌까지는 뭐죠?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셀 이유가 없는 거죠. 가져갈 게 없는데 뭘 셉니까? 근데 이 경우는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경우는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8명이 일렬로 쭉 설 수 있는 경우에서 앞에 3개, 선물이 3개니까 4등부터 시작해서 8등까지는 의미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국은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이 3팩토리얼을 또 나누는 걸까요? 자,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 A, B, C라는 세 친구가 A, B, C, D 쭉 가서 F까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세 친구가 선택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가 C, A, B, C, B, A가 이게 이 경우, 즉 선물이 다 같은 경우는 똑같죠? 1등을 하나, 2등을 하나, 3등을 하나 같은 선물을 갖는 게 동일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쓰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까 순열, 즉 퍼미테이션을 얘기할 때는 선물의 가격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즉 3명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전부의 경우의 수,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돼서 6가지죠. 이게 6가지거든요. 이 6가지가 그냥 한 가지라는 겁니다. 왜? 결과가 같잖아요. 똑같은 선물을 이 세 사람이 갖는 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를 한 가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되어졌냐 아니면 안 선택되어졌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AC3는 AC5랑 같다. 뭐 이걸 공식으로 쓰면 NCR은 N-R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 없이 외우면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방 말이 돼요. 왜? 8명 중에서 선물 받은 3사람을 선택하는 것과요, 8명 중에서 선물 못 받을 8명을 선택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8명 중에서 5명을 그냥 또 일렬로 세웁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 줄 서봐. 8명이 쫙 와서 서요. 자, 앞에 5사람, 미안해. 니네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줘. 그리고 꼴찌라고 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 3명을, 뒤에 있는 그 친구들을 선물을 주면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경우, 뭐 뒷면이 나올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요? 이기고 지는 것들 있죠. 뭐 묵찌바 얘기도 했지만 요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비기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5번 시합을 해가지고 2번을 이길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5번을 시합을 해서 3번 질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3번 졌다면 그건 자동적으로 2번 이겼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게 이 조합이 순열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보다는 순열이 훨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공식이 나오는데,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또 나옵니다. 똑같죠?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8명 중에서 5명을 8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4등부터 마지막까지를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5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8, 7, 6 이렇게 곱하고 5, 4, 3, 2, 1이 요것이 8 팩토리얼이고요. 요거를 5 팩토리얼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 4, 3, 2, 1. 얘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물을 받을 애들은 처음에 1, 2, 3등 자리에 올 수 있는 8명 중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1등 빼고는 7명. 세 번째는 1, 2등을 뺀 6명 중에 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부를 곱한 값이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합은 뭡니까? 이 세 친구가 A, B, C라고 한다면 이 세 친구가 자리를 바꾸는, 즉 1, 2, 3등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왜? 선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순열을 선택하는 개수에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누면 그것이 조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조합과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공식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 이 친구와 이 조합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 공식,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다 쓸까요? n-1 컨비네이션 r-1은 1 플러스 n-1 cr은 ncr이다. 자, 요거를 제가 이 공식을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n1-c r1- 플러스 n1-c r은 ncr이다. 이거 기억하실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 공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말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아시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컨비네이션을 얘기했죠. 선물 3개를 사갔으면 그 선물 3개를 받는 8명 중에 럭키한 친구 3명과 럭키하지 않은 친구 5명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받을 친구 셋을 8명 중에 고르는 선택하는 그 가지수나 8명 중에서 뭐죠? 선택받지 못한,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지 못한 5명을 고른 다음에 걔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이게 뭡니까?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대칭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제일 먼저 1부터 시작하고요. 양쪽 끝은 1, 1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이 2가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기억나시죠? 그럼 1과 1을 더하면 3이고 2와 1을 더하면 3입니다. 1과 3을 더하면 4고요. 제일 끝은 1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은 너무도 중요하죠.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사실 컴퓨터 언어 중에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언어 중 이름에 뭐 베이직도 있었지만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수학자 파스칼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수학자인데요. 이 파스칼이 이항 정리를 정리하신 분이거든요. 개념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는 0과 1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개념, 앞이냐 동전이 앞이냐 뒤냐 하는 개념과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항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의 이진법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다 1이고요. 양쪽 끝이. 그리고 1 더하기 4는 5고 4 더하기 6은 10이고 6 더하기 4는 10이고 4 더하기 1은 5고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하고자 하는 것은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공식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7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걸 쭉 그 위에 거를 써보면요. 7C7이고요. 예, 여기가 7C7, 7C6, 7C5, 7C4, 7C3, 7C2, 7C1, 7C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하니까 56이 되나요? 파스칼 트라이앵글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항 정리의 개수가 매치됩니다. 제가 그건 다시 영상을 만들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8명의 친구 중에서 선물을 받은 럭키한 친구를 선택하기 바로 전 단계가 뭘까요? 7명 중에서 2명, 즉 선물을 받을 친구가 선택됐고 이 경우에는 남은 경우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7명 중에서 2명이 뽑혔으니까 나머지 1명만 더 선물을 받을 친구를 뽑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죠? 총 8개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7명에서 선물을 못 받을 친구 셋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를 찾으려면 뭐죠? 이미 선물을 받을 친구 셋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못 받을 친구 한 사람만 더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8명 중에서 선물 받을 3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경우를 지금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8명을 뽑기 전 단계는 뭐죠? 7명까지 뽑은 겁니다. 근데 7명까지 뽑았을 때 이미 선물 받을 친구 3명이 뽑혔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죠? 나머지 언럭키한 선물을 못 받을 친구 하나를 더 뽑으면 끝나죠. 이 경우는 뭐죠? 7명 중에서 2명이 지금 선물을 받을 친구가 2명밖에 못 뽑혔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한 친구만 더 하면 되죠. 그 2개를 합친 것이 8명 중에서 선물 받을 친구 셋을 고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을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런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조합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이제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파스칼의 트라이앵글과 또 이 조합의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이제 3번째 영상까지 끝까지 지켜보셔서 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이 얼마나 크게 이 확률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